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존 주식의 홍의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또 중요한 어떤 공부를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배워볼 우리가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정규장 있죠. 매매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매매 시간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또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정규장 매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면 또 알려주세요. 저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나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죠? 별로 이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시간을 아는 것도 여러분들 좀 중요하긴 한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매에 또 활용할 거냐, 이제 그거를 한번 오늘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정규장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시간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9시에서 3시 반까지가 원래 주식시장이 열리는 이제 그 시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동시효과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는 뭐냐면 정규장 전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9시에서 3시 반까지 요 거래되는 시간 말고 따로 거래되는 시간이 이제 시간의 종가, 그 시간의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의 종가 매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효과 매매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시작 동시효과 매매라는 거는 지금 요런 게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장시작하고 거래하는 거고, 시간에 단일가 거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란 말이죠. 장시작 동시효과 매매가 8시 반에서 9시, 그 다음에 장 마감 동시효과 매매가 지금 3시 20분에서 요렇게 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동시효과 매매라는 건 뭐냐면, 호가가 이렇게 다 모인 다음에 우리가 아침 스타트할 때 딱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장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마감할 때는 종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동시효과 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동시효과 매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확한 가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동시효과의 거래를 넣을 거면은 8시 반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장마감 동시효과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주문이 넣으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가격 확정치는 요 시간이 좀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종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날 아침에 8시 반에서 8시 40분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전일 종가, 그러니까 장 전에 오늘 아침에 나는 어제 종가로 뭔가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시간의 종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장전 시간의 종가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 주문이 있습니다. 주식 주문이 있죠. 이렇게 지금 주문창, 물론 이제 HTS마다 여러분들 주문창이 다 있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여기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통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전 시간외라고 있어요. 장전 시간외. 장전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 종가에 그날의 아침에 살 수 있는 거래를 장전 시간 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몇 시부터예요? 8시 반부터 10분 동안 8시 40분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후 시간에가 있습니다. 장후 시간에. 그러면 장후 시간에라는 건 뭐예요? 오늘 장이 끝나고 오늘 종가에 내가 매수하고 싶다. 오늘 종가에 뭔가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장후 시간에를 보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주문을 넣으면 오늘 종가에 거래하실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주식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또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또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느 칸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침에 8시 반 딱 되면은 어디를 보실 분, 그러니까 어디를 보셔야 돼요. 사거나 팔고 싶은 분들은,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시간 외라는 게 있어요. 글씨가. 그러면 오른쪽은 당연히 매수 잔량, 왼쪽은 당연히 매도 잔량이잖아요. 그러면 매도 잔량이 만약에 물량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아침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시 반에 딱 요거를 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시간의 물량이 매도 쪽에 있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를 어제 종가로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물량, 아니면 물량이 풍부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가 원하는 물량을 거기서 매수하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수창에서 장전 시간 외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후 시간에 역시 똑같아요. 장 끝나고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12만 주 누군가 살려고 물량을 대놨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는 사람이 좀 있네요. 그죠?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상 내가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지금 장전 시간의 종가 매매, 장후 시간의 종가 매매, 이렇게 시간이 8시 반에서 8시 40분까지 10분간 아침은요. 그 다음에 장 마감에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20분간 여러분들 거래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래가 10분에 한 번씩 진행이 돼요. 옛날엔 30분에 한 번이었어요. 30분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10분에 한 번으로 조금 더 빈도수가 어떻게 작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언제부터? 4시부터 언제까지?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4시부터 4시 10분, 4시 20분, 4시 반, 40분, 50분 이런 식으로 10분 단위로 체결이 됩니다. 당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선 10% 올라가면 상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빠지면 하한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날 장 마감 종가가 27% 올라간 주식이 있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는 최대 3%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단일가랑 장중 거래랑 합쳐서 30%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중에 22%가 올랐다. 요런 주식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요런 주식은 시간의 단일가가 암만 많이 올라봐야 상한가는 얼마? 8%다라는 거죠. 예. 밑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거래하시기가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시장 매매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 거래 시간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 200 선물, 미니 코스피 200 선물, 뭐 코스피 200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선물과 옵션 시장이 거래되는 시간이 8시 45분부터 9시 전부터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정규장 끝나고 15분간 거래가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뭐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 기관들의 선물 포지션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같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물 매도가 많다 적다에 따라서 당일, 다음날 있죠, 다음날 매수가 더 많을 수 있겠네, 매도가 더 많을 수 있겠네. 그러면 시장이 오를 수 있겠네, 떨어질 수 있겠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시장 기준에서, 오늘 지금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인데 우리가 오늘 요렇게 보시면은 선물이 얼마,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정도 팔았어요.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 근데 이 1조 매도한 거 지금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장 끝나고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그 선물 같은 경우, 잠깐만요.
화면이 좀 이상하다. 좀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선물이 아까 그 정규장 주식시장 정규장 끝나고 나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1조 정도 팔던 거를 한 9,900억 정도 살짝 매도를 줄여서 그럼 저점 매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근데 그 매수가 어떻게 다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음 날에 영향을 줘요. 다음 날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제 선물이라는 건 제가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선물이 매수가 들어온다 라는 거는 지수가 상승하기를 보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고 선물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락을 보는 물량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윗방향인 분들이 많을 거고 또 매도가 많을수록 뭐예요? 아래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금액적으로. 그래서 1,000억의 매수보다는 당연히 1조의 매수가 어떻게 힘이 더 셀 수 있고 다음 날에도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매도 규모가 클수록 다음 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일날 매도가 너무 거셌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주식 거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 있죠. 요 파생 시장에서도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선물 시장, 주식 선물, 뭐 주식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언제 8시 45분에 시작을 해서 뭐 3시 45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마감되는 시간은 3시 45분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마감 시간을 알면 아까 같이 조금 더 매수가 들어왔나 매도가 들어왔나 체크하고 그러면 내일 시장에는 매수가 조금 더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약간 좋을 수 있겠네. 아니면 시가가 어떻게 될 수 있겠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활용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일가 매매를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시긴 하겠는데 이 시간의 종가 매매랑 단일가 매매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단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에 밀렸습니까? 2,000원 빠졌어요. 2.6%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장이 이렇게 끝났어.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어. 그럼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팔든 기관들이 팔든 할 텐데 삼성전자가 하락해서 마감했어. 그러면 매도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가 많은데 이 종목을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 마감 시간외 종가 매매에 거래량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예. 왜? 오늘장 끝났는데 누군가 이거를 산다면 그래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저점 매수가. 그래서 그런 의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빠졌어. 급락을 했네.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네. 근데 반도체가 많이 밀렸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하이닉스가 저점 매수 아침에 보니까 파는 물량이 많은지 사는 물량이 많은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시간에 있죠. 시가. 단일가 말고 장전 시간에 아침 거랑 그 다음에 장 마감 시간에 장 마치는 거. 삼성전자 끝나고 나서 보니까 12만 주 누가 샀어. 물량을 산다고 대놨어요. 삼성전자가 빠지긴 했지만 뭐가 생겨요? 저점 매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그러면은 시간의 단위가에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 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의 단위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삼성전자가 내일도 요 구간대에서 누군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누군가 물량을 잡는지 받쳐놨는지 우리가 확인은 하는 작업은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왜 오늘 지나면 이건 없어져요. 어디 기록에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찰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반대로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미국 나스닥이 급락했고 반도체가 빠졌어. 근데 아침에 8시 반에 보니까 누군가 파는 물량이 별로 없어. 오히려 사겠다는 물량이 많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미국이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야 이거 선반영 됐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있거나 아니면 시초가가 높아 아니면 적당히 시작하고 그날 어떻게 밀어버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캔들 교육을 했지만 시가 대비 주가가 빠지면 뭐예요? 음봉. 그죠?
그러면 적절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 시작해서 밑으로 밀어버리면 그건 더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분석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요 시간의 단일가뿐만 아니라 시간의 거래 있죠. 시간의 거래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 물량 딱 그 시간이 됐을 때 있죠. 8시 반 아침에 장 마치고 언제 40분 3시 40분 그때 누군가 물량을 걸고 안 걸고에 따라서 아 얘가 빠졌지만 저점 매수가 있냐 아니면 올랐지만 매물이 있냐 아니면 올랐는데 더 갈 거냐 그런 것들을 어디 요 시간에 대놔져 있는 물량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제 이렇게 시간이랑 같이 해서 일단은 거의 보면 두 가지 내용이죠. 두 가지 내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은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알고 그 딱 시간이 됐을 때 뭘 확인을 하는 게 유리하냐. 이제 그거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교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